결론적으로 지금 제가 말한 모든 것의 공통점은 뭐냐면 안녕하세요, 제림입니다. 짠! 왜 나는 오래 연애를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그러면 거기서 단적으로 내가 너무 잘해줘서 문제였던 걸까?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 걸 내가 너무 받기만 해서 문제였던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도 친구들한테 그 이유를 콕 집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그냥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몇 가지만 지켜도 매번 금방금방 헤어지는 연애는 되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인간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한다인데요. 이건 단순히 내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않겠어, 그렇다기보다는 서로 대화 코드가 원활하게 잘 진행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과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내가 느꼈던 기분처럼 들어주는구나, 감정적으로 이입을 하다가 웃기도 하고 그런 거죠. 같이 느끼는 거죠. 말을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들어주는 거라고 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막 있어. 말을 대화하다가 막 떠올라. 상대방이 말을 듣다가 언제 끊고 내가 할 말을 해야지, 피드백을 줘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상대의 오디오를 잘 들어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저는 정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사회성이 좀 떨어져 보이기도 해서 성숙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다음부터는 대화를 나누기 싫어집니다. 두 번째는 뭘 원하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뭐가 필요한지, 어떤 물건이 필요한지, 핸드백이 필요한지, 그런 게 아니라 대화를 들어주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말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같이 집구석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산책을 나가서 카페라도 가서 분위기를 내야 하는지, 이쁜 곳에서 사진을 찍어줬으면 하는지, 소주를 먹고 싶은 건지, 드라이브를 가고 싶은 건지, 불 끄고 한판 하고 싶은 건지,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냥 물질적으로 막 갖다 퍼붓고 먹이고 재우는 거 너무나 단순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서로 사귈 때는 서로에게 배려만 하려고 하거나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요구를 딱히 하지 않아요. 아니 형, 우리가 관심법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럼? 그래서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할래? 보다는 이거 하자. 괜찮아? 상대방이 나를 보고 느낄 때 자신이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어떤 인간미로 적극성을 띠는지 그런 부분을 은연중에 느낍니다.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거죠.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사람에게 미소가 나오겠죠. 세 번째는 헤어지자는 말을 농담으로도 하지 않는 것, 혹은 헤어지자는 말을 화가 나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네요. 헤어질 것도 아니면서 헤어진다는 게 둘이 이제 다시 쪼개져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건데 뗐다 붙였다 하는 것도 아니고 헤어지자, 다시 만나자, 헤어지자, 내가 미안해, 다시 만나자, 헤어지자, 다시 만나자, 확 갇혀, 내가 갇혀, 확 갇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비단 헤어지자는 말뿐만 아니라 어떠한 치부든 장난이든 간에 무기로 사용하지 말길 바랍니다. 만약 내가 헤어짐을 무기로 했다, 시간이 지나면 반대로 상대방이 똑같이 복수할 수도 있어요. 엇보인 셈이죠. 사귀면서 둘 중에 한 명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상대방에게 갑질을 하려고 헤어짐을 무기로 일삼거나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헤어짐을 무기로 응석을 부린다면 그 관계는 저는 새드 엔딩으로 봅니다. 네 번째는 확실하게 선택하라는 건데, 사귈 거면 확실히 사귀고 헤어질 거면 과감하게 헤어지라고 하고 싶어요. 정 때문에 혹은 미안해서 당장 만날 사람이 없어서, 아니면 환승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환승이 제대로 될지 안 될지 미지수야, 이런 나쁜 새끼. 그래서 상대방을 향한 애정이 식은 상태에서 착한 사람으로만 남고 싶은 그 추악한 마음으로 재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로 관계를 이어나가다가 헤어지면 이별을 통보받은 사람은 속상하겠지만 이별을 선고한 사람도 죄책감에 한동안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민기적 되지 말고 확실하게 연애할 거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이겁니다. 그거를 확실하게 안 하는 사람들도 진짜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나를 경계를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재는 것 같다? 바로 그 관계 접어버려. 다섯 번째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면 세상에 마상에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나도 잘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나한테 꽂혔네? 역시 나야. 내가 난데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겠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는 거죠. 이 말이 그냥 단순히 영화 속에서 나오는 대사로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이 나에게 베풀거나 잘해줬으면 그와 똑같이 하면 좋겠지만 똑같이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에 대한 마음을, 고마움을 진심으로 느껴야 됩니다. 고마움을 억지로 애써 표현하지 않아도 돼요. 정말 진심으로 느낀다면 상대에게 그게 보여지거든. 연인끼리 꼭 지켜야 하는 말, 당연하지만 지키지 않는 거 몇 개 말해봤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제가 말한 모든 것의 공통점은 뭐냐면 신뢰라는 거예요. 평소 신뢰가 얼마나 쌓여있고 서로가 그걸 믿고 있다면 오래 갑니다. 여러 요소에서 작은 것들이 쌓여야만 신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사랑도 우정이니까 연애도 하나의 사업이라 생각해요. 저는 물질적인 걸 추구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자식 농사와 같은 말처럼 잘 키워나가야 되는 거죠. 이 하트를 이렇게 막 크게 키워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연애도 사업입니다. 연애 사업. 못하면 뭐다? 망한다. 폐업 신고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은 자신한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단순히 쉬는 날에 만나고 일할 때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헤어져? 장거리 연애나 시간이 서로 안 맞고 바쁜데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신뢰가 기반으로 잡혀 있습니다. 뭐 하루 연락 안 되고 이틀 연락 안 돼도 믿을 수 있는 신뢰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그걸 잘 알고 있다면 연애는 분명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부터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그게 기준이 되는 거고, 그 기준으로 상대방을 그 기준에 합당한지 뜨여있는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뭐 믿음, 신뢰, 뭐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 파이팅!